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시작할게. 첫 번째 1문단. 자, 혐오 표현의 개념이 나왔어. 1문단은 혐오 표현의 개념.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혐오는 원래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자, 요거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혐오, 요게 개념이지. 다시 말하면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혐오는 무엇이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다. 이건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니까 뭐 쥐를 보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무서워한다든가 아니면 시체를 보면 두려워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혐오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본질이 된다. 이와 같은 생리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하고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거쳐 형성된 혐오는 생리적 반응 플러스 인지적 평가지, 그지? 그래서 형성된 혐오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그 방향이 바뀌어 특정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오염 또는 전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이 혐오 감정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어. 쥐를 보면 무서워한다든가 시체를 보면 두려워한다든가 이건 누구나 생길 수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이 생리적 반응하고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데 이게 어디로? 사회적 인간관계로 가면 이제 이게 문제지, 그지? 이 사회적 인간관계로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사회적 오염 또는 전염을 유발시키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내가 더럽혀질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회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혐오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비주류 특성.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익숙치가 않은 거야. 이 비주류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이런 집단이나 개인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혐오의 대상들, 사회적으로 방향을 튼 혐오의 대상은 누구한테? 사회적 소수자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문단은 혐오의 개념이었지, 그지? 혐오는 감각 경험에 대한 본 것, 만진 것, 이런 감각 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지. 사회적 반응이고, 자, 이게 이제, 혐오는 감각 경험에 대한 생리적 반응, 사회적 반응이 아니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신체 생리적 반응. 신체 생리적 반응이고, 이게 이제 자신을 오염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랑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거야. 두려움이 발생시키고, 이게 혐오의 기초적 본질이야. 혐오의 기초적 본질. 이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려운 걸 보면, 징그러운 거 보면 무서워한다거나, 피하고 싶거나, 이건 누구나한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 혐오가 어디에? 인간과 집단에 연결되면 사회적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면 인간과 집단에 연결되면
자, 비주류 집단인 사회적 소수자를 보고 외국인이라든지, 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성적 소수자, 이런 사람을 보고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문단 할게요. 이 문단은 혐오의 종류야. 이 문단은요, 혐오의 종류고, 자, 뉴스바움이란 사람이 생리심리학적 반응인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서 전가된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는 원초적 혐오고,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는 투사적 혐오라고 구분하였고, 원초적 혐오는 그럼 어떠냐? 원초적 혐오는요, 이거 죽음, 부패, 이런과 부패와 같이 인간의 동물성하고 유황성을 일깨워주는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야. 우리 죽음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생기고, 이런 거. 부패한 걸 볼 때 우리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원초적 혐오고, 이게 사회적 맥락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이 원초적 혐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회적 맥락으로서 해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혐오냐? 투사적 혐오라고 그래.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감정을 투사시키는 거야. 혐오가 정당화되려면 혐오의 대상에서 초래된 두려움이야 타당한 사실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투사적 혐오는 이런 타당한 사실이 있다 없다, 현실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근거해서 나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측면에서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근데 투사적 혐오는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야.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은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 누스바움이요, 뭘로 나왔다고? 누스바움이 분류한 두 가지 혐오인데요. 우리 줄 쫙 끊고 해보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한번 쫙 그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도 가운데도 한번 이렇게 줄을 그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원초적 혐오가 있고, 여기 원초적 혐오하고 우리 투사적 혐오를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원초적 혐오는 개인 감정으로서, 이거 너무 삐뚤게 되지 않았니? 이게 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좀 바르니? 그래도 삐뚤 같다, 그지? 대강 이렇게 하자. 위에 선도 좀 삐뚤은 것 같다. 그냥 하자. 자, 원초적 혐오는요,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야.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고, 자, 같은 거, 죽음, 부패, 이런 걸 본 거야. 이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자,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우는 거야. 인간의 동물성, 유한성을 일깨움. 그리고 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발현한다.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무슨 의도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탁 발현하는 거야. 발현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전개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야? 뒤에 보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법의 보호. 근데 투사적 의무는요. 자,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야.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고. 자,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특정 개인에게 전가되는 거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단에게 전가된 거야. 전가된 거고. 그리고 이 두려움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왜 이 외국인 노동자 보고 내가 두려워해. 근데 그게 아무 외국인 노동자가 나에게 뭘 해치거나 하질 않아.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타당성이 없어요. 이거 다 혐오다. 이거 다 혐오야. 혐오는 뭐야? 혐오는 앞에 우리 보면 혐오는 감각 경험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잖아. 그치? 이게 둘 다 감각 경험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서 둘 다 감각 경험에 대해서 대한 생리적 반응에서 생기는 거야. 뭐 투사적 혐오는 생리적 반응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야. 둘 다 혐오니까 생리적 반응에서 생기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타당한 경고가 없는 게 투사적 혐오야. 그러니까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 그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해. 아무런 이유도 없으니까 둘 다 특정한 것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산문단 갈게요. 산문단은 혐오 표현의 혐오에 대해서 알아봤지. 근데 산문단은 그 혐오 표현의 개념이 나와. 산문단 혐오 표현의 개념. 그리고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어. 자, 혐오 표현은 투사적 혐오 하면 안 되지, 그지? 라 불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사회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 이게 개념이지. 개념. 자, 표현 방법 정의지, 그지?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 막 더럽다고 한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죽여야 된다든가 이런 표현하는 거, 그게 혐오 표현이고요.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고 혐오 표현의 악영향, 직접적인 해악을 끼친다. 그리고 혐오의 고치, 혐오를 막 부추기는 거야. 선동. 메시지를 제3자인 청중에게 전달하여 사인의 소수자를 갖다가 배제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폭력 등을 일으키는 것을 조장은요 불러일으키는 건데 안 좋은 걸 불러일으킬 때 조장이라 그래. 조장하거나 이런 걸 갖다가 이런 행위를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혐오 표현의 개념 나왔지. 요게 첫 번째 줄 친 거. 요게 뭐야?
요게 개념이지, 그치? 요게 혐오 표현의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점. 혐오 표현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문제점. 처음에 뭐야? 직접적인 해악을 주잖아, 그치? 이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비주류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주고, 그리고, 자, 고치순동하면 제3자인 청중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의 소수자들을 배제한다든가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한다든가 차별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조장하는 거야. 등을 조장하거나 이게 마치 올바른 일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거야. 정당화할 수 있다. 요까지 문제점이었고, 이러한 해악의 이유로 혐오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규제를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문제점 때문에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거야.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말자.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입장도 있고요. 아니다. 그거 표현의 자유다.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는 거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야. 이 규제하자는 입장은요. 혐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성 및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둔다. 이 규제하자는 입장은 헌법적 가치 침해한다. 침해 가능성. 헌법적 가치가 뭔데요? 헌법적 가치는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존엄성, 가치, 표현의 자유 같은 거. 표현의 자유 같은 걸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앞에 하나 더 있었지. 위험하다. 위험성 이걸 근거를 들어가지고 혐오 표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이에 맞서는 입장, 그럼 반대되는 입장이지, 그지?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된다. 자, 규제하자. 혐오 표현 규제하면 안 된다. 표현 규제 X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자기가 싫으니까 싫다고 표현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왜 못하게 하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똑같이 보장돼야 된다.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돼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하면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혐오 표현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혐오 표현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사문단. 자, 사문단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식의 종류야.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식의 종류고, 혐오 표현의 규제 방식은 규제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규제하냐? 법적 규제하고 형성적 규제로 나눈다. 자, 요거 이제 두 개를 분류했지, 그치? 그러면 법적 규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그겠지. 형사 범죄와 민사 구제, 차별 시정 등과 같은 법적으로 하는 거.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이고, 형성적 규제는 법적인 건 아니고, 국가기관 또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하자, 캠페인하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
금지하는데 합의하자. 이상적인 방식은, 더 이상적인 것은 우리 형성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이 왜 얘가 더 이상적이냐?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지.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 때문에 혐오 표현 규제하지 말자 했잖아, 그지? 근데 이 형성적 규제를 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적인 거야. 이에 대한 대항 표현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혐오 표현이 남용될 수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항 표현은 뭐냐?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제기나 그 희생자에 대한 연대 은행과 같은 대항 표현. 자, 여기 대항 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혐오 표현 이런 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희생자에 대한 연대 은행. 우리도 이 사람들과 뜻이 같이 한다. 이런 연대 은행을 통해서 대항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혐오 표현에 대해서 반감묵인, 모르는 척 하는 거 있지. 로 힘을 얻는 혐오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회 공동체도 도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 혐오 표현의 규제가 법적 규제하고 형성적 규제가 나와있지. 그럼 법적 규제하고 형성적 규제가, 자, 차이점이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줄을 쫙 긋고, 이렇게 줄을 긋고, 자, 법적 규제는요, 법적 규제, 그리고 형성적 규제가 있지. 법적 규제는 법으로 규제하는 거지. 그리고 형성적 규제는 우리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 금지하다는데 합의를 하는 거지, 그치? 법적 규제는 형사소송 같은 걸 하겠지? 범죄와, 그 다음 민사 규제, 그리고 차별 시정.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형성적 규제는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랬지. 이상적인 게, 어느 게 더 이상적이다? 이게 더 이상적이다.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야. 표현의 자유를 침해 안 하는 거야. 침해 안 하고. 자, 대항 표현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야. 대항 표현으로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항 표현은 뭐냐? 이 대항 표현은, 자, 이 대항 표현은요, 자, 이의제기.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거.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의제기. 이의제기나, 자, 희생자에 대한 연대의 은행 같은 거. 희생자에 대한 연대의 은행이 이 대항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니? 방관 묵인보다요. 방관하고 묵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방관 묵인은요, 혐오 표현에게 힘을 주는 거야. 이게 혐오 표현에 대해서 힘을 주는데, 이것보다 방관 묵인 표현이 남용될 수 없는, 이게 이제 남용 안 되는 사회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를 할 수 있는 거야. 실천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혐오 표현에 직면한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통해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며, 우리 대항 표현, 이게 형성적 규제가 이상적이야. 근데 이 소수자가 이 대항 표현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인 거야. 회의가 드는 거야. 그래서 법적 구제를 해야 된다. 옹호하는 입장이 이어지는데, 자, 얘가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훨씬 위에야. 표현의 자유가 우월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반대로 영국, 캐나다, 독일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규제를 하는 거야. 가장 적극적인 게 독일이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유대인 대학살을 했잖아, 그지? 유대인 인종을 차별해서 죽여야 되는 존재로 대학살을 했잖아, 그지? 그게 홀로코스트잖아, 그지? 이 홀로코스트 같은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게 뭐 특별한 혐오 표현 안 하고도 뭐 유대인 죽여야 돼 이걸 안 하고도 홀로코스트 역사적 사실 그걸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독일 법원은 불가변적 특성 또는 집단 내부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을 이유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되는 경우, 자,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되었다. 그러면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하였다면 집단 모욕죄가 인정되는 거야. 모든 구성원이 표적됐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되었다. 그러면 집단 모욕죄로 인정하고 자, 이걸 갖다가 인터넷망에 게시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 게시했을 때는, 자, 이게 인터넷망 게시하면 유포 범위가 넓어지지. 그러면 대중선동죄로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인터넷망이 해외 것이면, 자, 것이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해외에 올렸다. 그래도 이게 자국 내에 유포된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으로 규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규제에 대해서 오문단은, 오문단 안 적었네. 자, 오문단은요. 오문단. 자, 표현의 자유가, 혐오에 대한 법적 규제 사례가 나와요. 혐오 표현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사례인데, 자, 미국은요, 어떻다고요? 아까 미국 앞에 소수자가 대항 표현으로 저항 쉽지 않다. 그래서 법적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은데, 그래도,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우선이다? 표현의 자유가 우월이야. 표현의 자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겠다. 이게 우월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적 규제를 지양하는 거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규제, 인종차별 같은 게도 별로 지양을 해요. 근데 영국, 캐나다, 독일은요, 적극적 규제를 하는 거지. 적극적 규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규제가 심하지, 그지? 그래서 홀로코스트 부정, 이것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홀로코스트가 뭐야? 유대인 대학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야. 홀로코스트 이걸 부정하는 것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요.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자, 집단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면, 집단 구성원
모두가 표적이면, 모두가 표적이 되면 집단 모욕죄가 되는 거고, 집단 모욕죄 인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 게시를 하잖아. 인터넷 게시를 하면 대중선동죄가 되고, 그리고 해외 인터넷망에 올렸어. 그래도 게시되더라도 이게 뭐야? 자국 내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으로 적용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문단 갈게요. 이게 5문단이었지? 6문단. 6문단은 그러면 한국 상황은 어떠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한국 사회도 지금 혐오 표현이 만연해 있다는 거야. 혐오 표현이 한국 사회도 만연해 있어요.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만연해 있어. 그래서 규제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체계적인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법 제정이 굉장히 느린 상황이야. 이게 이제 법 제정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둔다면 혐오 표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 그래서 빨리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글쓴이의 주장인 거야. 자, 어떤 상황이라고? 혐오 표현에 관한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 혐오 표현에 대해서 뭐니? 구체적 방법 있다 없다? 없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체계적 구체적 대응 방법 없다. 대응 방법 없다. 법 제정 됐다 안 됐다. 법 제정 아직 안 됐다. 논의만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요.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